오늘 삼성전자 계속 보게 되는 오늘장입니다. 자,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메시지들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그래서 삼성전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5만 원일 때는 죽어도 안 보다가 7만 원 되니까 뭔가 이렇게 사고 싶네 생각 들게 하는 삼성전자. 근데 그 트리거는 일단 테슬라에 좀 붙었다라는 겁니다. 22조 규모의 파운드리 관련한 공시가 오늘 정규장 개장 전에 나오게 됐고 사실상 오전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은 잠시 후에 점검 도와드리겠지만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꽤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이미 크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이 뉴스를 반영시켜서 앞으로 어디까지 좀 삼성전자의 상방을 노려볼 수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7만 전자 이후는 또 고비일 수 있다라는 것. 송태현 과장님, 일단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파운드리가 삼성전자에게서는 약체였는데 그쪽에서 이런 좋은 계약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너무 박수 칠만 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 이상까지 일론 머스크는 기대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지라 오늘 더 기대감이 크거든요. 7만 원 이후에까지의 움직임 순탄할까요? 순탄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오늘 6%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 6%의 상승세가 나왔던 적?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는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관련돼서 삼성전자 롱과 이 SK 하이닉스의 숏에 대한 전략은 계속적으로 유효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싸다는 거 말고는 별다른 모멘텀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판도는 SK 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략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수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두 가지에 대한 숙제가 있었었는데 하나가 HBM 시장에 대한 진입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파운드리 관련된 고객사에 대한 확보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내년 2026년도에 미국의 테일러팹 관련돼서 양산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이 진짜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은 테일러팹 관련돼서 테슬라가 사실상 반 정도에 대한 물량을 차지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반에 대한 부분을 다른 빅테크에서 끌어오겠다 이러한 전략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관련돼서 사실 이러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다는 건 그 다음에 수주 공시에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의 윤곽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건 그만큼 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사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흑자 사업부에 대한 전환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테니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구나. 하지만 어쨌거나 6%에 대한 상승이 나온 날 그 다음으로 과연 얼마만큼이나 뻗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매우 강하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급의 이 흡성 대법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과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서 그 종목들을 우리가 픽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삼성전자에 그러한 긍정적인 우호 기류가 있다면 소부장, 오늘 사실 오랜만에 소부장주 온기가 보였거든요. 이쪽에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시장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전부터 삼성전자 관련해서 긍정의 의견 많이 주셨던 우리 신유진 부장님과 함께 기술적 자리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7 만들기가 좀 어렵네요. 부장님. 어쨌든 7만 전자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오든 아니면 뭐 내일장에 나오든 어쨌든 7일 가시권에 우리의 딱 한 호가 차이로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노려보는 걸까요? 사실 오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7만 원 선은 충분히 안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7만 원 아래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매수 관점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7만 원 이상부터 뭐 크게 못 간다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파운드리 부분에서 저 이제 굉장히 이거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는데 이게 파운드리 전체 반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뭐 한 15에서 한 20% 정도 부분으로 파운드리 이게 확보한 거는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어쨌든 그리고 이나노일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신규 고객사 확보 소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아직 HBM에서의 성과가 좀 아직 기대만큼 나오고 있긴 않지만 그래도 이게 센티멘트 면에서 조금씩 수급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올 수 있고 이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이게 공급망 이게 주요 고객사가 입장에서도 메모리 쪽에서든 파운드리 쪽에서든 공급망 다변화 의지는 굉장히 동사한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여기서부터도 충분히 우상향 그리고 업사이드도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HBM이 돼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일단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성과는 네, 의미가 있어서 네, 관련해서 저도 이쪽 밸류 체인들도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두산 테스나나 맞아요. 그리고 뭐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업체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업체들 외에 뭐 솔브레인 그리고 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까지도 관련해서 최근에 이쪽 메모리 업체 쪽 위주로 많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 나머지 업체들은 좀 덜했었거든요. 상승폭이 좀 오히려 거의 없기도 했었고 이런 업체들로 좀 수급도 이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가 좀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 소부장단에 완전한 파급력을 준 것은 맞기 때문에 7만 원 안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협력 쪽, 밸류체인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또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산 테스나 보도록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기술 가운데 이제 GAA가 있는데 3나노 GAA 관련한 기술력이 있어서 이제 두산 테스나 쪽도 함께 그 기술력을 갖고 있죠.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이 이슈의 대장격으로 오늘 이제 모든 투자자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종목분들 밸류체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역시 마찬가지고 뭐 원익 IPS라든지 유진 쪽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는 순환의 고리로 살펴볼 수 있는 건지 싶고 아니면 대장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보여준 이 길에 있어서 출발 신호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되네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많은 자금들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전자의 6%에 대한 상승 그리고 나서 두산 테스나 혹은 이제 뭐 이 디자인 하우스 쪽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이렇게 모두 다 같은 방향성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워낙 이쪽 부분에 대한 이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에 대한 이제 짧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강한 이런 주가의 모먼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관련돼서 파운드리 관련돼서 테스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예전부터 매출 비중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가동률 자체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두산 테스나는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삼성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90% 가까이에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가 좋아진다 이꼴 두산 테스나가 좋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더 이제 이 많은 부분 부각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파운드리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두산 테스라가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포커스로 맞춰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디자인 하우스 쪽이 확실히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좋아지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매출로서 시험 매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산 매출로서 이루어지는 예.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자인 하우스 애들은 실적 자체가 원래 없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확실히 가온칩스가 많은 이러한 이제 퍼포먼스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요 근래 삼성의 파운드리가 상당히 좋지 못하게 되는 부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는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신유진 부장님도 2나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2나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파운드리와 리벨리온과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공정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맡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2나노에 대한 부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되는데 AD 테크놀로지가 안 좋아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AD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SNS 텍이라는 종목 좋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오늘의 이러한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조금은 낮아요. 한 10%대인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전부터 계속 탄탄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분기 때부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고 2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삼성에 대한 파운드리가 좋아지게 되면 EV 부품 관련돼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될 거고요. SNS텍 같은 경우 2022년도부터 사실 EV의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딜레이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그러졌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중국향 관련돼서 실적이 올 한 해를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EUV에 대한 모멘텀을 붙여줄 수 있을 테니까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EUV 블랭크 마스크 납품 기대가 SNS에게 있기 때문에 실적 반영에 대한 가시성 고려해 본다면 이제 좀 선택지에 넣어볼 만하다 의견입니다.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간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전이 긍정이면 두산 테스나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소부장단에 있어서 확실히 파운드리 쪽 키워드 달고 있는 쪽 강합니다. 특히나 그것이 삼성전자 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신유진 부장님. 이제 상한가인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만든 상한가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바라보는 소부장 대응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산 테스나가 네. 저도 좀 조정이 나왔으면은 뭐 내일도 조금 일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 직행이기 때문에 네, 내일 관련된 업체들이 더 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 일단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로 올라오면서 이쪽 섹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 당분간 계속 수급적으로는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AD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칩스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업체, 뭐 코아시아 등등 이런 업체들도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솔브레인 개인적으로는 이쪽 업체도 지금 이게 GA 공정에서는 네 예전 시가객 쪽에서는 독점 공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나노 쪽에서의 네 그래서 이쪽 업체도 유심 있게 보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뭐 관련해서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조금 언더퍼폼했었던 업체들 좀 키 맞추기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패션은 돌고 돌듯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러한 강세도 돌고 돌아서 지금 또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모두 긍정의 의견 주셨고 조금 밀리게 된다면 매수 또한 가능한 입장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시 그 본질로 들어가서요. 부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간의 계약인 거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이걸 뭐 했을 건가? AI6 칩이라고 하는 것이 도조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칩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 칩에 좀 더 특화된 소부장단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칩셋 미디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쪽으로 수급 확산까지 좀 우리는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도 유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좀 자율주행 쪽 뭐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업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넥스트 칩도 굉장히 넥스트 좋게 칩, 보고 네.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아직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흐름을 아직 못 하고 있고. 그죠. 근데 하반기 가서는 좀 이쪽 섹터들까지도 조금 더 온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면에서 확장돼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견조하게 뒷받침됐으면 하는데 외부 변수 이슈들도 좀 많은 시장인지라 컨빅션을 어디까지 가져야 하는가 사실 고민이 됐긴 했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다. 점검 도와주셨으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소부장의 때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쪽도 저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매크로 암초가 협상이 돼버려가지고요. 송 과장님.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우리의 막강한 협상 카드가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주가 지금 힘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믹스 개선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피크 우려라는 말로 조선주를 폄하하지 말자가 긍정론자의 시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대감도 많이 담겨져 있는 주가로 신고가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우리는 보유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팔 것이 없다 정도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신규 매수가 가지는 의미까지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고민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이전에도 조선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고점까지의 도달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사실상 이제 이루어지게 나왔죠. 됐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상승 모멘텀 이런 부분은 이제 정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추가적인 모멘트를 붙여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 난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농산물이라든지 이쪽에서에 대한 시장 개방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부분에 당근책을 던져줘야지만 가능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뭐 안 되면 전력 기기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협상에 대한 부분의 진행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또 이 업체들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것이 조금 더 가시성 있게 나와줘야지만 여기서부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트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에서는 일단은 그 뉴스가 나오게 되고 약간의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은 그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때부터의 세론으로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구간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약간은 조금 더 보수적인 부분 지금 구간이라면 조선주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일부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네.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더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좀 관세 생각하고 이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내일 있으니까 내일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자리에서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논할 수 있어 보인다 의견 주셨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어느 정도 좀 덜어내야 하는 자리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조선주가 진짜 한동안 7월부터였나요? 6월부터였나요? 좀 지지부진하게 좀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는데 관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부담일까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보유자라면은 네. 저라면 내일 팔 것 같고요. 내일. 네. 신규 매수는 트레이딩 잘한다면은 오늘 좀 사보고 오. 내일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이렇게 견조하게 오르는 게 뭐 실적 호조 가능성에 좀 견조하게 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쵸, 뭐 조선 쪽 워낙 섹터가 좋으니까 키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뭐 내일 정도에 세론으로 올랐다 오늘 효성중공업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올랐다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이게 최근 단기 저점에서 한 40% 정도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일단 뭐 호재 그리고 뭐 실적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주가로 보여서 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 드리긴 했고요. 일단 오늘 저라면 따라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게 수급을 보면은 기관은 거의 풀일 테고 뭐 외국인 수급에 올라가야 될 텐데, 이게 국내 증시도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이런 수급적으로도 좀 차 있는 종목도 또 올라갈 룸이 생기는 건데, 한 3,200선에서 이게 계속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당분간은 좀 룸 자체가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뭐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이 계속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뭐 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주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여서 하단은 한 121선 정도 잡고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지지 라인대에 대한 부분들 보면서 충분히 고려 가능하고, 사실 효성중공업이 보여줬어요. 실적이 이렇게까지 잘 나오면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보여줬는데, 한화오션은 앞으로 이제 그런 구간들을 어떻게 타고 넘을 수 있을까 내일 좀 지켜봐야겠죠.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내일 관점으로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또 큰 종목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논하는데 2차 전지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논했었던 2차 전지가 아니라 ESS에 좀 더 특화된 이야기로 많이 풀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40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가 걱정할 때 사는 건가 봅니다, 과장님.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할 때. 예.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 계속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는 네. 않는데, 주가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부분 가미가 되어 있었었는데, 시장의 초점은 이제 이 업황 본연의 것보다는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서는 당연히 탑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하나의 모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ESS였거든요. 네.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적인 이런 이제 킥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보다 더 다른 종목들 대비 오버퍼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관련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도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ESS 관련된 수주의 금액 자체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에 대한 반등력이 계속적으로 보여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율천화학이라든지 율천화학. 아니면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뭐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반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산중 NCS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랑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ESS에 관련된 모멘트로 움직인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지에서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과연 그 부분에 이런 꼭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트가 있는 만한 종목으로 결국은 쏠리는구나. 그런 종목군들은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은 상당히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반사수혜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그와 비슷하게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돼서 애견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움직이니까 그렇게 조금씩 다른 약간 업황과 약간 비껴나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군들이라면 한 번씩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율촌화학, 서진 시스템 등등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그래서 같이 좀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 반도체 삼성전자 움직이고 또 2차 전지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강하고 바이오 내에서는 삼바가 또 이번에 또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가 되면서 반발이 모두 다 각자 모멘텀이 출중하네요. 그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ESS에 있어서 펀더 쪽으로는 괜찮거든요. 근데 안 올라온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더 뭘 우리가 노려봐야 할까요, 신 부장님? 일단 뭐 실적 호조였고 뭐 ESS 시장 빠르게 확대될 거로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일단은 매수 의견이고요. 뭐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먼저는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ESS 업체들 저는 먼저 이쪽을 선점해서 가져가야 하는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 쪽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맞긴 한데 리튬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의 뭐 전기차 부분에서 구조 조정 가능성 그래서 이쪽에서의 센티멘트는 이미 이제 뭐 좀 최악은 지났다 이런 것들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업체들 조금씩 담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ESS 쪽을 먼저 우선시해서 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대장격인 율촌화학하고 뭐 한중엔 CS, 신성 ST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전방 업체들의 관련된 수주 행진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최근 좀 올랐긴 했지만 여기서도 업사이드 룸은 충분히 더 많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 그럼 ESS 키워드를 달고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에 있어서 비중 확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LG엔솔 긍정으로 정리하고요. 점검 도와주세요. 효성중공업 너무 올랐을까요? 아니면 실적에 맞게 오른 걸까요? 일단은 오늘 목표 주가 나온 걸 보니까 15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과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효성중공업이 요즘 사실상 더 많이 부각을 받는 거는 북미항 관련돼서도 물론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건설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종목들 대비 덜 움직였던 것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움직임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렇게 계속 가는 종목군들이라면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은 홀딩을 해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물량에서에 대한 트레이딩이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이 사실상 북미에 대한 부분의 매출 때문에 많은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산일전기라든지 네. 아니면 일진전기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관련돼서도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을 테니까 실적을 앞두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보는 것이 맞다. 이 시장의 관성의 법칙에 계속 우리는 흐름을 보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신 부장님.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고 사실 그 전부터 올랐어서 이것이 새로운 실적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했지만 더 강합니다. 여기에 물론 MSCI 관련한 이슈도 좀 같이 섞여져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판단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일단 중립 의견이긴 한데요. 네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 가능성 열어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중장기로는 여전히 네. 매수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호조 때문에 갭 상승하긴 했는데 뭐 조정폭이 엄청 클 거로 보이진 않지만 이 갭으로 뜬 만큼 그 어제 정도 종가 부분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중립 의견 드린 거고요. 이게 일단 실적 시즌에 따라서 이렇게 갭으로 오른 건데 다음 실적 시즌까지 한 2,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더 매수할 기회들은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다만 이게 전력기기 섹터가 이 센티멘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단지 실적 플레이로 접근하기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네, 조정폭이 클 때마다 그냥 꼭 바닥을 잡으려는 심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조정폭이 조금이라도 클 때마다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는 여전히 효성중공업 그리고 산일전기 그리고 LX 일렉트릭 정도 좋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다 받쳐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다음 실적 발표 전까지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의 의미에서의 관망입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호가 지키기에 나서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장기 입형 이제 올라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갈 길이 먼데요. 계속 응원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